2026년 3월의 서울 골목 어귀에 한 카페가 있어요. 문은 열려 있고 안에는 사장님이 앉아 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냉동고 안에는 다 팔지 못한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다이프면이 가득 쌓여 있어요. 벽에는 아직도 두바이 쫀득 쿠키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고 그 아래에는 50% 할인 행사 안내문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불과 넉 달 전에 이 카페를 두총쿠 전문 매장으로 바꾸기 위해 인테리어비와 장비 구입비로 수천만 원을 들였어요. 재료값이 오른다는 말에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를 미리 대량으로 사들였고 그 돈도 수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투자금은 냉동고 안에서 조용히 썩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특정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봄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저는 두총쿠 열풍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절정에 달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자영업자들을 재고 폭탄 앞에 세워놓고 사라졌는지 달력을 펼쳐가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것은 달콤한 쿠키 하나의 몰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행을 쫓아 살아남으려는 소상공인들이 구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작은 2025년 9월이었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는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그 게시물 하나가 한국 전체 디저트 시장에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장원영은 인스타그램에 그것 봐, 내가 이건 유행이 아니라고 했지 라고 다시 글을 올렸는데 그 말이 유행을 더욱 가속했어요. 2025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소규모 디저트 가게들을 중심으로 두총쿠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카페가 두총쿠 하나로 하루 매출 500만 원을 찍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국의 카페 사장님들이 귀를 쫓곤 세웠어요. 2025년 12월 검색량이 정점을 향해 치솟기 시작했고 편의점 CU의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는 출시 일주일 만에 10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원조로 불린 몬트 쿠키는 두총쿠 출시 이후 월 매출이 1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약 3배 뛰어 올랐어요. 하루 매출 1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기사가 됐고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그 숫자를 보며 뭔가를 결심했습니다. 2026년 1월이 왔어요. 이 달이 두총쿠 타임라인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1월 초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새벽에 코스트코 앞에 자영업자들이 오픈런을 했어요. 피스타치오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료 자체가 바닥나는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피스타치오 원물 가격은 1kg당 4만 원에서 5만 원이었던 것이 최대 10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미국산 피스타치오 수입 단가는 1년 새 84%가 급등했고 카다이프 역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월 중순 스타벅스가 두바이 쫀득놀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어요. 파리바게뜨는 두쪼볼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같은 제품을 출시했고 이디야 공차 유화정도 앞다투 관련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키운 시장에 대기업의 생산 라인과 전국 유통망이 밀고 들어온 것이에요. 대량 구매로 원재료를 싹쓸이하는 대기업 탓에 개인 가게들은 재료를 구하는 것조차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이미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이제 끝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버 데이터랩 기준으로 두총쿠 검색량은 2025년 12월에 정점을 찍었고 2026년 1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감기는 단 17일이었어요. 탕후루의 반감기가 54일이었고 두바이 초콜릿이 13일이었는데 두총쿠는 그 중간인 17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정점에서 단 열흘 만에 검색량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이에요. 2026년 2월이 되자 오픈런이 사라졌습니다. 오후에도 재고가 절반 이상 남기 시작했어요. 유행 초기에 비싼 값에 사들였던 피스타치오 재고가 창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이 꺾이자 피스타치오 가격도 한 달 만에 절반 아래로 내려앉았어요. 비쌀 때 대량으로 사들인 업주들은 원재료 가치 폭락이라는 이중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두총쿠 월 평균 판매량은 정점 대비 5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한때 웃돈을 얹어 거래되던 두총쿠는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값 이하 재고 정리 매물로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폭탄을 낳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예요. 2026년 1월 중순 유행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그 시점에도 창업 강의 영상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바꾸고 장비를 들인 분들이 정점 이후 단 몇 주 만에 재고 폭탄을 안고 앉아 있게 됐어요.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혹한 부분입니다. 탕후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23년 전국의 탕후루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 그 자리에서 울던 사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쪼쿠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됐어요.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이제 소셜미디어와 짧은 영상 문화에 의해 더욱 가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행이 뜨고 지는 속도가 21세기 초보다 수십 배 빨라졌어요. 이 속도 속에서 개인 자영업자가 타이밍을 맞춰 수익을 내기란 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유행이 이미 시작됐어요. 2026년 3월 현재 봄동 비빔밥과 버터떡이라는 음식이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2.9를 팔다가 남은 재고를 처분하면서 다음 유행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버터떡 기계를 들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반복의 사슬을 끊으려면 우리 모두가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뜨거운 유행이 불을 지를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얻고 가장 늦게 들어간 사람이 폭탄을 받는 게임이라는 것을요. 유행을 만드는 사람과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유행이 끝난 자리에 홀로 남는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달콤한 쿠키 한 조각의 꿈을 꿨던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유행이 왔을 때 이 타임라인을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시길 바라요.